이거 혹시 본인 이야기 아닌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오래 앉아있다, 아니면 게임을 할 때 누구보다 많이 한다, 또는 운동을 꾸준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실력은 항상 제자리신 분들, 반면에 나보다 시간을 덜 쓰는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운동까지 잘하는 이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저 사람은 뭔가 타고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던 당신의 노력이 사실은 헛된 노력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부나 게임, 운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공부도 게임도 운동도 세일즈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의도와 반복이죠. 인간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니먼,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 거기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바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인데요. 시스템 1, 2라고 말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쉽게 풀어서 의식의 시스템과 무의식의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겁니다. 먼저 의식적인 것들은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고 혹시라도 불리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야겠죠.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운전을 배운다던가 영어를 배운다던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게 의식의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무의식의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상될 겁니다. 예를 들어 숨을 쉴 때 지금부터 숨을 들이마셔야지, 이제 내뱉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 쉬는 분 계실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또 누군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죠? 생각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무의식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공부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세일즈든 이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쓴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력이 제자리인 사람들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당신의 성과가 낮은 이유는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균형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의도와 반복, 이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작정 반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만 투자한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이 말콤 글래디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유명해진 개념이죠. 원래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자 안데르스 엘릭슨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단순히 1만 시간만 채우면 고수가 된다는 게 아니란 거죠. 엘릭슨 교수가 진짜 강조한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의식적 연습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적인 반복 말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축구를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발을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의식하면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 의식적 반복을 통해 의식 시스템이 무의식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단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의식하면서 2은 2, 2인사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구구단 문제를 내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7, 8에 네, 56입니다. 설마 틀린 분들 없으시죠? 게임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캐릭터마다 스킬을 외우고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전 플레이를 반복하다 보면 손이 알아서 움직이죠. 쉽게 말해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한쪽에만 치우친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시소가 되는 거죠. 공부할 때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공부를 잘할까요? 저도 그런 줄 아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분석 없이 반복만 하면 실력이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자, 게임도 주구장창 많이 한다고 잘할까요? 아니죠. 그럼 다 페이커처럼 됐을 겁니다. 페이커보다 게임 많이 하는 이 백수들도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반복만 하고 분석이 없으니까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분석만 하고 실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냥 섀도우 복싱만 하는 겁니다. 섀도우 슉슉슉슉.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하는데 게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 팀원 중에요, 미팅을 정말 열심히 나갑니다. 정말 열심히 나가요. 그런데 더럽게 계약이 안 나온 팀원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호주임님, 업무 마무리하면 뭐 하나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반복은 하는데 분석이 없는 거죠. 미팅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이유는 짐 챙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미팅 끝나고 사무실에서 딱 3분만 기록하고 퇴근을 하십시오. 오늘 잘한 것 하나, 아쉬운 것 하나 적은 다음에 분석을 하십시오. 저의 지시를 들은 창호주임은요,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의미 없는 반복에서 이 의도를 더한 겁니다. 의도를. 오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겨우 3분 동안 기록한다고 계약이 나온다고요? 네, 물론 기록만 한다고 계약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 있죠? 에릭슨 교수는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표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자, 실제로 책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 해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전투기 한 대로 적기 한 대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방식을 아예 바꿔버렸죠. 매 훈련이 끝나면 교관이 조종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봤냐? 어떤 판단했냐? 그 판단이 왜 틀렸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기 한 대로 적기를 무려 12대를 격추하기 시작했죠. 훈련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피드백 방식이 바뀐 겁니다. 세이지도 똑같습니다. 미팅 끝나고 3분. 오늘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오늘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만 반복하십시오. 단순한 반복이 의식적 연습으로 바뀌는 그 순간 실력이 쌓인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누구죠? 워렌 버핏,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한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매일 5시간 책과 신문을 읽는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책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의도적인 반복이 적용되는 거죠. 단순히 책 많이 읽어라고 해서 주구장창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목적을 정하고 읽고 투자에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치가 떨리게 반복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반복. 그리고 워렌 버핏은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11세부터 시작한 게 후회된다. 다시 태어난다면 5세부터 시작을 하겠다. 오늘 이 원리를 10년 전에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0배 이상 성장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벌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지금 알았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제가 11년간 겪은 노하우와 이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싹 다 알아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좋은 영상 앞으로도 보고 싶으시죠? 그럼 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까지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10년 제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버 기브업! 당신의 손에 세일즈 마스크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